I try to picture the girl. 안녕하세요. 홍치와 또비입니다. 네, 오랜만에 두투비. 벌써 한 2달 그 이상이 흐른 것 같아요. 흘렀다는 얘기는 이미 한 학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시험 다 끝났고 또 아이들도 이제 조금 고등학생 남았지만. 뭐 친구들도 이제 또 학기가 끝나겠죠 이제. 예, 아 참 시간이 참 빠르죠. 수학같이 흘러가요. 참 길고도 좀 짧았던 좀 하겠습니다. 저 본론을 딱 줄이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게 문제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 한마디로 피드백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남녀의 이성사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 중에 어떤 문제로 좁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죠. 공부하는 학생이랑 뭐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아 시험인겠구나.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났잖아요. 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고 중간고사 끝이고 기말고사 끝났고 기말고사 한 끝났고 학기가 여름방학 딱 전이고.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방학이 왔으니까 이제 지난 한 학기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 그때 한 학기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피드백 했을 텐데 그죠. 기말고사를 또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메비우스 띠를 그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그죠. 끊고 여름방학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도 생각한 바가 있긴 한데 그죠. 어떤 생각인지. 보통 뭐 학문에서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거시적 관점, 고차이 가는데. 미시적 관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거시적 관점은 좀 길게 넓게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한 학기를 관점으로 보고 뭐 1년을 관점으로 보고 이런 느낌이고, 그에 반대로 미시적 관점은 좀 짧게 좀 조밀하게 세세하게 뭐 한 번의 모의고사, 한 번의 중간고사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의 피드백, 미시적 관점의 피드백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그쵸. 근데 그렇게 이제 짧고 크게 본다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 그걸 못 느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못 느끼기 때문에 늘 똑같은 방식을 하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거시적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우를 범하는 것이 많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미시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거시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그걸 좀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쪼비는 어떻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보통은 아무래도 미시적 관점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이게 크게 보지 못하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뭐 고3 입장에서는 점점 수능이 다가오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데, 이게 그때 막 이제 5개월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보다는 당장 앞에 닥친 이렇게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 한 번 결과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시적인 접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그 학생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떤 트러블이었냐면 아이가 효율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응을 못했으니까 그죠. 기말고사는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네가 그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시간을 잘 분배를 못했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냐? 경제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왜 잘 못 썼니?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효율성을 난다는 것을 그 공부의 효율성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유는 거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간을 잘라서 쓴다는 것은 미시적이잖아요. 그때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중첩될수록 그 전학기 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학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라서 효율성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시적 대응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미시적 접근이 굉장히 많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이클을 크게 봤을 때 미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큰 사이클이 필요하고 그 큰 사이클은 반드시 반복되고 그걸 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쟁여놓는 거 그리고 꺼내 쓰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노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시적인 접근? 반드시 필요하죠.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과학에서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에서 배우는 뭐 원, 뭐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분에 가서는 그렇죠. 이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뭐 그쵸. 무한등비급수 그런 문제처럼. 맞는 것 같아요. 미시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시적인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아니, 거시적인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미시적 접근이 안 되는 게 대부분 극한으로 풀려고 하는데 극한의 기본 연산은 되지만 그게 수열이나 융합적인 문제는 그쵸. 접근이 안 되잖아요. 앞쪽 부분. 결국 다 그런 이어지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시적인 접근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미시적인 접근도 조금 부각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거시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시적인 접근만 해서는 이게 뭐 나중에 성적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쵸. 결국에 거시적인 접근이 좀 성과를 내려면 그쵸. 미시적인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작은 전투가 필요하다. 그쵸. 옛날 월남에서 그죠. 그 월남군하고 싸울 때 커다란 그 대의는 맞지만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졌으니까 결국엔 큰 그림이 이그러지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미시적인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론이 맨날 나오는데 그럼 왜 미시적인 접근에 문제가 생겼을까? 그죠. 미시적인 접근은 정말 흔한 얘기인데 그렇죠. 뭐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쓴 글이에요. 뭐 중간고사 기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 보자. 뭐 뒤돌아보지 않았는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없었는지. 뭐 시험 직전에 잠깐 되돌아봤으면 맞췄을 문제인데 그러지 못해서 왜 틀린 그러지 문제인지 뭐 초조해서 풀지 못했는지 초조해서 그 문제를 다 왜 못 풀었느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다 맞는 문제예요. 다 그쵸. 학생들이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시간을 잘 나눠서 처음부터 보기로 했는데 왜 그걸 다 못 봤느냐. 그리고 그죠. 긴장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건데 왜 그 준비를 다 못했느냐. 그리고 봐야 될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다 못 봤느냐. 그럼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쓴 거 아니냐. 저도 안 봤는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흔한 얘기들의 문제점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동의해요. 이런 해결책이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그냥 반추하고 그냥 대충 피드백 주고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도 아마 결과는 비슷할 거라는 점이죠. 그렇지. 답은 정해놨으니까 네가 거기에 맞춰라 이런 뜻이고 대부분 이 미시적인 거에 다른 사람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얘기할 때는 아이를 구박하기 위한 거 사실상 거기에 정확한 답은 없으면서 실제 정답을 정해주는 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투비는 그거에 동의해요. 어떤 거 구체적인 좀 대안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대안은 또 어떻게 조금 마련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구체적인 방안은 좀 그러한 문제들을 데이터화해서 표현해서 좀 피드백을 주자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시험 문제 틀리는 유형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국어에서는 뭘 틀리고 수학에서 뭘 틀리고 영어에서 뭘 틀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게 표를 만들어서 이게 데이터화해서 계속 표를 하나의 뭐 노트 같은데 표를 이렇게 누적해서 표시해서 자기가 뭐에 약한지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그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표를 그거는 예전에 수연이하고 찍었던 거 참고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전투를 짧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급함이 없는 게 낫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조급하고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그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급해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마무리 짓는 습관 짓는 거 그죠. 그거 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문제 유형들에 대한 데이터와 표로 만들어서 그 미시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기가 말한 그러한 태도의 변화들 이런 것도 같이 기록하면서 미시적인 피드백을 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가 이제 뭐 다 했음 못했음 이거 표시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좌절 어떻게 보면 긍정적 그걸 하려면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못했음이 많을수록 자기한테 주는 위압감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자책 그리고 그러한 괴리감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먼저 보고 이게 많아지지 않도록 단돌이 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이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접근 이런 경우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러한 접근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이트죠? 홈티와 더비를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이런 방송을 보면은 이게 또 이게 도움이 되고 피드백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꼭 웃기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구독해 주시고 보시면 예, 그 영상 안 보고 이어폰으로 봐도 되는데 그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단답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봐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재미도 좋지만 공부하는 방식에 저희가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덧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네, 콩치와 수업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Just taking it easy. Oh, live mighty, mighty. Oh, live righteously. Let's take it all. Just take it easy. Let's say live righteously. 18분에서 20분 사이 Just take it 오늘 분이 easy. 무슨 번호? 안녕하세요. 홍티와 뚜입니다. 다시. 그냥 갔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오랜만에 찍어서 막 어색하다고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그러면은 뭐 그냥 진행하죠.